겠습니다.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메가시티 관련 소식입니다. 정말 메가시티 네. 요즘 시끄럽습니다. 네. 여당이 발표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이 참 시끄러운 상황인데 논의되고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사실 뭐 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죠.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촉발된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한마디로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와 김포시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인천시 또 뭐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그리고 광주와 같은 이제 전국적으로 반대와 또 이 검토 의견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서울과 김포시는 뭐 차치하고라도 또 편입이 가능해지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관련 법 통과로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여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민주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있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한 상황이고 또 시는 시대로 이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뭐 경기도 또 김포시, 인천시 이렇게 지자체 장들끼리의 또 논의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침묵을 해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래도 또내 그 속내가 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도 이해 못할 서울 확장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사실상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서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뭐 정치적인 입장 또 시각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니까 굉장히 앞으로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될 때도 여당에서는 침묵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 여당의 대표가 총선을 지금 약 5개월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한 거는 결국 총선 전국에 대비한 전환용이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주장이었죠. 갑자기 이제 서울시를 이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킨다. 이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어떤 경쟁력 또 하나는 교통 문제. 뭐 김포 골드라인인가요? 거기 그 엄청난 이제 뭐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서울시가 뭐 인구가 줄고 이런 문제냐 이제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지금 서울도 여전히 940만 이렇게 되니까 초메가시티인 게 분명하고 또 지방도시가 주는 거와는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집값 때문에 사실 억지로 밀려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본다면 이 시국에 서울 메가시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지난 지선 이후에 이제 부울경 3개 시도가 추진해 오던 부울경 메가시티 이제 울산 경남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뭐 어깃장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산이 됐고 당시 이제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언론 또 뭐 그 야당에서도 계속 그 여권의 어떤 입장 변화 또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주문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를 않았던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 메가시티에 이어서 뭐 부울경 이제 반대가 나오니까 부울경 광주 이렇게 해서 삼각 메가시티 이걸 운운하는 게 좀 말장난 같다 이런 느낌도 솔직히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서울 강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제 좀 주목을 받지 못했고 또 혁신위도 사실 주목을 잘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슈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런 프레임 전환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전환용 치고는 좀 너무 뜬금도 없고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는 의미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뭐 다시 추진한다기보다는 울산의 지역구시잖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그러니까 울산이랑 그냥 합쳐버리자. 그냥 한번. 그것도. 지금 경남은 조용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당의 그 지자체 장들이긴 하지만 진짜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각각이죠.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당 의원들 모임에 나가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한 발전 전략을 얘기했는데 서울 메가시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주장이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사실 부산을 그렇게 중요한 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울과 부산의 두 축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부산을 중요한 축으로 얘기했다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합의되고 이행 과정만 남아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그렇게 흔들릴 때 역할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그런 발언들이 지금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비록 지자체장들이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동안 내려와서 부울경 메가시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중앙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던 거 분명히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서울시와 김포시 이슈가 터지니까 여기에다 부산을 얘기하고 네. 또 부산만 얘기하기는 좀 못하니까 이제 전라도 광주를 얘기해서 뭐 삼각 뭐 이런 뭐 메가시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누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여당 대표의 주장에 이렇게 나라가 좀 들끓듯이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 또 갑자기 부산 메가시티를 얘기해서 또 뭐 김해를 편입하니 양산을 편입하니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김해 시민들 입장만 놓고 보면 김해는 사실 반은 부산이죠. 창원권이고 반은 또 부산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쪼갈라야 되냐. 이 시민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무시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만약 국토 균형 발전에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법 개정만 남아있는 산업법 개정이라든지 또 경남의 항공우주청 설립 문제라든지 이거 하나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서울 메가시티 논란은 저는 이제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들 특히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 분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소식인데 2008년 3월 민간 투자 사업 첫 제안 후에 무려 15년 만에 재추진된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무려 15년 만입니다. 2008년도에 첫 제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2014년도에 이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던 이 아이파크 마리나가 사업을 추진을 했었죠. 근데 하다가 학교 정화구역 논란도 주민들의 반발을 샀었고 또 인근 단지의 조망권 논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큰 뭐 혼란들을 좀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호텔도 짓겠다. 그리고 컨벤션 한 1,100석 규모의 컨벤션도 하겠다 해서 부대 사업 논란까지 겹쳐지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또 취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 측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불복 소송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2016년 2월에 사업 시행자 지위를 이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텔 건립 또 컨벤션 이 문제가 이 논란이 됐던 이 사안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하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을 좀 이어오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부산시가 이제 제안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사업자 측이 반영을 해서 지난 10월 20일 날 변경된 실시협약안을 제출을 했었고 어제 8일이죠. 이제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재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추진된 안이 좀 궁금해서 들여다봤더니 눈에 띄는 게 호텔 사업이 삭제가 됐어요. 예. 그리고 전시 컨벤션 이 규모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였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달렸는데 그렇죠. 예. 그죠? 이렇게 사업성이 이렇게 상당 부분 떨어져도 사업이 될까? 나중에 또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이 호텔과 컨벤션 호텔은 이제 삭제하고 컨벤션을 줄이는 대신에 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어디서 그런 포인트를 잡았냐 이렇게 보니까 상업시설이에요. 상업시설이 이제 크게 늘렸는데 당초 상업시설은 9,504제곱미터였는데 이번 변경안을 보니까 25,666. 무려 이제 2배 반 이상 되는 대규모 상업 시설을 유치하겠다. 뭐 층수는 2층 정도 규모로 이제 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상업 시설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수익성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게 사실 공공성이 굉장히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런 시설에 상업 시설 이렇게 대폭 늘리는 게 이거는 또 괜찮은가? 높이만 안 높이면 되는 건가? 일단 여기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 어쨌든 시행사가 거기에 대한 계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겠죠. 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했던 이 요트 수리소와 인근 아파트의 유격거리를 한 35에서 한 95m까지 이렇게 늘리는 안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공원도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24시간 개방하는 친수 공간, 또 뭐 광장, 보행로 이런 조성 사업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딱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립니다. 사실 뭐 재개발이라든지 해양개발 사업에서는 어김없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일단 시는 뭐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2025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26년 말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랜 논란 끝에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니까요. 역시 표현만 그럴싸한 계획이 아니라 좀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된 그런 사업 결과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정관 지역 대중교통 관련 소식입니다. 정관 신도시와 도심을 잇는 급행버스가 일반 버스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정관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도심간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대중교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 정관과 서면을 오가는 1010번 버스 그리고 동래로 가는 1008번 버스는 소위 급행버스라고 해서 예전으로 치면 좌석버스입니다. 그러니까 41석의 좌석버스인데요. 이 밖에 이제 105번가로 비롯해서 이제 3개 노선이 일반 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 특성상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좀 달려야 됩니다. 좀 다니다 보니까 이 안전상 위험 때문에 이제 41석으로 되어 있는 이 버스를 투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걸 투입하더라도 보통 이제 한 50명 이상 그러니까 통로 쪽에 배치를 해서 이제 위험도가 높은 노선이다 이런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부산시가 이제 11일 이제 모레죠. 11일부터 1010번 급행버스를 일반 버스로 전환 운행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석이 이제 줄어든 만큼 시에서는 이제 탑승 정원도 좀 많아지고 또 운행 횟수도 6번을 더 증가해서 배차 간격도 1, 2번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더 편리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가기에는 좀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급행버스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리에 다 앉으면 더 이상 사람 안 태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교통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서서 가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급행버스를 일반 버스 전환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일단은 뭐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이제 법과 현실의 차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기존 CNG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국내에는 전기 좌석 버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 예전에는 현대자동차가 이 전기차에서도 이제 좌석 버스를 생산했었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걸 지금 다 생산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1010번 노선에 투입되는 차량은 모두 이제 천연가스죠. CNG 차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제 연식 기한이 다 돼서 이 7대가 운영 중인데 이 7대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대체 가능한 차량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일반 버스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유는 CNG를 투입하는 것도 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럼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정관은 이제 이 폭발 위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반대로 지금 충전소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금정구의 해동동까지 가는 거예요. 공차로 가는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만큼 가스비가 많이 드니까 경량비가 많이 드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이 전기차로도 어렵고 하니까 일반 버스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법은 좀 더 친환경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제 전기차를 CNG도 물론 뭐 친환경 차량이라고 합니다만 가려고 있지만 현실은 대체 가능한 차량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로 된 좌석버스가 없으니까 또 기존대로 하자니 충전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시민들의 이 불안감 그리고 또 업체들의 현실 그리고 이제 법의 목적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더 큰 문제가 앞으로 다른 급행 노선 버스도 그렇고 고속화도로의 길이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냥 근데 이런 거를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산업로의 길이가 13.5km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그런데 이 구간을 특히 도심 주행 속도보다 높은 50km 이상으로 버스가 달린다. 그러다만 사고가 난다. 이러면 뭐 일반 버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급행버스 1008번도 거의 같은 흐름으로 지금 일반 버스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해결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법 개정도 어렵다고 한다면 이 CNG 충전소를 기장군이나 정관읍에 있는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간이식으로라도 좀 조성을 하게 되면 또 좌석 버스를 또 투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이게 1010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기한이 되면 내년 되면 종료가 되니까 다가오는 1008번이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시민들이 그냥 이용 뭐 이렇게 불편하더라 타세요. 불안하더라 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좌석 전기 버스를 안 만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단종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급행버스 노선들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계속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건데 굉장히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YMC 운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